60세가 넘으면 재혼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유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은 종종 외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재혼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8세 유진아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재혼하면서 마주할 세 가지 냉혹한 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혼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성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삶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럴 때 따뜻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든 미만인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재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질까요? 68세 유지하는 4년간의 실패한 재혼을 겪고 60이 넘으면 재혼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이유가 재혼 후에 고통을 겪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68세 유진, 나의 자서전 저희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중에 가정의 모든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남긴 것은 한 채의 집과 몇만 원의 외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채를 갚기 위해 3년 동안 제 연금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꽤 초심이 깊지만 별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고 학문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아내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성격이라 모든 것을 아내가 결정합니다. 그는 집을 사주었지만 집을 나가고 나서는 거의 집에 오지 않으며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연금으로 생활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째 저는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6살 연상이 송대철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4년 동안 매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송대철은 친구의 집에서 만난 분으로 은퇴한 후 연금이 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50만 원은 받았지만 송대철은 8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가정 형편도 괜찮아.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대철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연금도 많았으면 사는 집도 넓었고 성격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바로 요리를 할 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돌아가신 제 남편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모든 요리를 남편이 해주었고 저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돌봄을 받는 기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좋은 남자들이 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재혼한 남자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결국 저는 송대철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송대철이 저를 매우 잘 챙겨주었고 만난 지 2달도 안 되어 거의 매일같이 노래방에 가고 춤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식사를 하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가끔은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는 이런 열정과 따뜻함이 빠져들었고 결국 2달도 되지 않아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제가 재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늙은 남자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노년 재혼에 관한 여러 가지 사기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한 채뿐이고 그 집도 남편과 함께 이름을 올린 집이었으면 제 손에는 그저 연금뿐이었고 도둑도 제 돈을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속았다 해도 오히려 제가 송대철을 속였다는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송대철에게 미리 집의 등기부를 맡기고 이 집이 이후에 아들과 손자에게 남게 될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그 후 제 아들은 더 이상 저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고 제가 송대철과 동거하게 되었을 때도 집이 좋은지 나쁜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마 제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저는 송대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재혼을 위해 저는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때 송대철은 저와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 두 사람은 마치 새로 결혼한 젊은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복은 서서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저 바쁜 일과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송대철은 돈이 많았지만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을 주셨는데 반년도 안 돼 제가 50만 원을 냈는데 150만 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재연금으로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안에서 쓰는 모든 돈을 저와 나누자고 요구하더군요. 이건 정말 곤란했습니다. 제 연금은 한정되어 있었고 저는 남은 돈으로 치과 치료나 미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대철이 자주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매달 저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으려 했고 제가 먼저 내면 그가 다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고 말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당황스러웠다. 사실 부부간에는 너무 계산을 하면 결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송대철은 점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더 이상 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저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던 그였지만 이제는 38절이나 제 생일에 조차 선물이 없었고 심지어 작은 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날이나 설날이 되면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게 매번 선물을 사주었고 그의 많은 옷도 제가 사주었습니다. 재혼한 지 2번째에 송대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2달 동안 그 아이를 돌봐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송대철은 꼭 가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갔고 2달 동안 그의 며느리를 돌보았습니다. 원래는 1달만 돌보면 된다고 했지만 송대철의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대철은 전화로 저에게 더 오래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들과 며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송대철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송대철의 며느리를 돌보러 갔을 때 송대철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틈을 타서 그는 공원에서 다른 여자와 춤을 추며 외출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는 한 명의 독신 댄스 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제가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SNS에 제가 차단되지 않은 덕분에 그들이 함께 여행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이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송대철은 평소에 매우 지저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비우면 집은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정리한 사람은 당연히 그 여자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는 송대철과 서로 알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재혼 후에는 아이도 없고
재산도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증을 함께 받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송대철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대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니 괜찮아.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나는 너를 돌보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재혼한 의미 아닐까? 송대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상처받고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그와 이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자신감이 넘었고 결혼 사실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널리 알렸습니다. 결혼 초에는 재혼에 대해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지금 이혼한다면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의지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단한 소망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재혼한 지 4번째의 송대철은 넘어져서 뇌졸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병인을 부르지 않고 저 혼자서 돌봐야 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저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와 송대철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고 4년 동안 함께 살았기에 사랑은 없더라도 적어도 가족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송대철을 돌보며 그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는 것을 돌봤고 그 과정에서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도 송대철은 침대에 누워 4개월을 보낸 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대철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시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슬펐던 것은 송대철의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송대철과 결혼했지만 우리는 당신을 부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송대철과 결혼하기 전 그는 미리 집을 아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송대철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많은 정성을 들여 재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저는 60이 넘으면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이유가 재혼 후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재혼 심리와 목적은 처음부터 불안정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랑을 위해 재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재혼을 통해 의지할 사람을 찾고 남성들은 주로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모두 목적이 있는 재혼입니다. 만약 한쪽은 진심으로 감정을 주고 다른 한쪽은 그저 함께 살아갈 목적만 있다면 이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년 재혼은 재산이나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은 드물기 때문에 일단 이익을 취하면 그 결혼은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 노년 재혼은 두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확실한 관계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조차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 재혼으로 형성된 가정은 불확실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않는데 혈연 없는 두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노년 재혼은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라 감정적 교감이나 오래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노년 재혼은 결국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어 살아남은 사람은 재혼 전보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노년 재혼 후에는 결국 생사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은 다시 외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혼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진정한 감정을 주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생사의 고통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저처럼 상대방의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늙어서도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노년기의 욕망을 잘 묘사한 표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삶이 점차 쇠퇴하고 누군가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반 여자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의 민망인들이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년 재혼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68세 유진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그녀는 세 가지 냉혹한 현실을 통해 재혼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노년 재혼이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후의 비극과 유진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60대 초반의 배우자를 잃은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6살 연상이 송대철과 재혼한 유진아 할머니. 처음에는 그들의 결혼이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거 4년 후 송대철과의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배신과 차가운 송대철은 외모도 잘생겼고 연금도 많고 집도 넓지만 중요한 점점 하나를 못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찾고 싶었지만 그런 남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대철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송대철이 매우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그들은 자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짧았고 송대철은 점점 인색해졌습니다. 그는 유진아 할머니와 가게비를 나누자고 했고 심지어 때때로 식비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진아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고 결국 결혼 초기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았고 중요한 날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대철의 아들이 아이를 낳자 유진아 할머니는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송대철은 다른 여자와 자주 외출하며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세 번째, 끝내의 고통. 그렇지만 유진아 할머니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젊은 시절의 사랑을 추구할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했고 단지 의지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송대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송대철의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아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송대철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기대했던 재혼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홀로 남아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냉혹한 현실. 이 이야기는 노년 재혼서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노년 재혼은 보통 비정상적인 동기에 비롯됩니다. 노인이 재혼할 때 그들의 마음과 목적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의존하거나 돌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한 동기는 종종 결혼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 재혼은 두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재혼 가정은 원래 독립적인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와 감정적으로 형성된 연대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노년 재혼은 결국 생사 이별을 겪게 됩니다. 노년 재혼 후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은 외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재혼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진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재혼이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따라서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혼보다는 인생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혼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혼을 선택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너무 계산적인 동기로 재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 재혼은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과 재산 문제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과 가계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 재혼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취미 활동, 친구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 재혼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와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